원래는 영상의 맨 끝에 나와야 될 문장들, 오늘은 첫 번째 줄로 끌어와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늘의 결론입니다. 이 금융위원회가 국회에 낸 서면 답변 하나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코인 거래소의 주인이 바뀌는 작업을 다시 굴러가게 만들었는데요. 그리고 그 거래소는 XRP를 들고 계신 분들이라면 아마 매일 열어보시는 바로 그 어플입니다. 이 결론이 어떻게 나오고 있는 건지 지금부터 거꾸로 하나씩 채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배경부터 들어가 볼게요. 다가오는 20일부터 코인 회사를 심사하는 규칙이 크게 바뀝니다. 특정금융정보법이라고 해서 코인 회사들이 자금 세탁을 막을 의무를 지고 또 영업신고를 하도록 만든 법이 있는데요. 이 법의 세부 실행규칙, 그러니까 시행령이 개정돼서 시행이 되는 겁니다. 그 방향성은 분명해요. 이 심사를 훨씬 더 깐깐하게 하겠다는 거죠. 공정거래법, 조세법, 처벌법, 그리고 특정경제범죄 이런 것들이 중처벌법 같은 경제 관련 법을 어긴 의력이 있으면요. 아예 코인 회사 신고를 받아주지 않을 수 있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그냥 흔한 규제 뉴스처럼 들리실 텐데 문제가 뭐냐? 이 조항에 정확히 걸릴 뻔한 회사가 하나 있었다는 게 문제죠. 바로 네이버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네이버는 지금 자회사인 네이버 파이낸셜을 통해 가지고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를 지분 전부를 가진 완전 자회사로 만드는 작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국내 최대 거래소가 국내 최대 인터넷 회사의 정식적인 식구가 되는 올해 국내 코인 업계에서 손꼽히게 큰 거래죠. 근데 여기에 변수가 하나 있었습니다. 네이버가 작년 9월 공정거래법 위반으로서 1심에서 벌금형을 받은 상태거든요. 아직까지 확정 판결은 아니겠지만 이게 이대로 확정되면은 새로운 규칙 아래에서 네이버가 두나무의 대주주가 될 자격심사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가 있다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게다가 지금 시간까지도 넉넉하지가 않아요. 이 거래가 공정거래위원회 기업 결합심사가 늦어지게 되면서 마감일을 당초 6월 30일에서 올해 마지막 날 12월 31일로 한 차례 미뤄둔 상태였었는데 이 시한은 정해져 있는데 시행을 앞둔 새로운 규칙들이 거래 자체를 막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까지가 지난주까지의 상황이었고요. 근데 오늘 이 구도를 바꾸는 문서가 하나 나옵니다. 금융위원회가 국회 정무위원회에 낸 서면 답변입니다. 뉴시스가 보도한 내용인데 이 대주주가 법을 어겨가지고 형사처벌을 받았다라고 할지라도 위반이 경미하거나 양벌 규정에 따른 처벌이라면은 결격사유에서 빼주는 예외 규정들을 마련하겠다. 그 기준은 자본시장법과 온라인 투자 연기 금융원법,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투자자랑 대출을 이어주는 업체들에 적용되는 법의 사례를 참고하겠다고 밝힌 겁니다. 여기서 조금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심사를 조이겠다고 만든 규칙에 시행을 코앞에 두고 왜 갑자기 예외가 붙는다는 걸까요? 그리고 그 이야기가 왜 XRP까지도 이어지는 걸까요? 순서대로 풀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주주 심사라는 게 뭔지부터 볼게요. 대주주는 말 그대로 회사 주식을 가장 많이 주고 회사를 실제로 움직일 수 있는 주인 쪽 주주를 뜻합니다. 지금까지 코인회사 신고 심사는 주로 회사 자체 그리고 대표, 임원의 자격을 봤었는데 근데 이번 개정으로 인해서 회사의 주인인 대주주의 법 위반 이력까지도 들여다보게 된다는 거예요. 은행이나 증권사를 심사할 때는 원래부터 하던 방식인데 그 방식들이 코인 회사에도 그대로 적용이 된다는 겁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심사가 한 단계 무거워졌다. 이 얘긴데요. 진짜 핵심은 그 다음에 나옵니다. 양벌 규정이라는 말이 나왔죠. 단어는 조금 어렵겠지만 그 뜻은 단순합니다. 직원이 회사 일을 하다가 법을 어기면 그 직원만 처벌하는 게 아니라 소속 회사에서도 함께 벌금을 물리는 제도인데요. 회사가 관리를 제대로 못한 책임을 묻는다는 거죠. 근데 이걸 뒤집어가지고 생각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직원이 수만 명이 큰 회사가 수십 년을 굴러가는 동안 이런 벌금 기록이 단 한 건도 없기는 사실상 어렵겠죠. 그래서 자본시장법,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같은 이런 기존 금융권 심사에서는 위반이 경미하다거나 양벌 규정으로 법인이 벌금을 받은 경우는 이 결격 사유에서 빼주는 예외가 처음부터 들어가 있습니다. 일종의 표준 장치인 건데 근데 코인 쪽 새로운 규칙에서는 이 예외가 빠져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난달 24일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위원회, 그러니까 정부 규제가 지나친지 심사에서 고치라는 권고하는 기구가 이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면서 위반의 무게랑 책임 정도를 따질 수 있게 예외 규정을 두라 이렇게 금융당국에 공식 권고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금융위가 그 권고를 받겠다고 국회에 문서로 답한 거고요. 그러니까 오늘 뉴스 같은 경우는 갑자기 튀어나온 봐주기가 아니라 은행 심사에서 수십 년 쓰던 부품을 코인 심사표에 옮겨다는 작업입니다. 근데 이 시행령에 담긴 게 예외만이 아니에요. 지금 똑같은 개정안에는 조이는 내용이 훨씬 더 많습니다. 코인에서는 부채 비율을 200% 이하로 유지해야 되고요. 대기업 집단에 속해 있으면 그룹 전체 부채 비율도 300% 이하여야 됩니다. 전문 인력들 전산 설비, 내부 통제 체계를 갖추지 못하면 신고를 받아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재무 현황이 확인되는 사업자 24곳 가운데 절반이 부채 비율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 이런 집계가 나와 있고 그래서 다가오는 13일 당국과 업계가 모여가지고 유예 기간을 어떻게 둘지 논의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원화 기반의 대형 거래소들은 고객 예치금을 빼고 보면은 이 기준을 맞춰줍니다. 이걸 전부 다 모아놓고 보면 이번 개정의 성격이 보이는데요.
풀어주는 게 아니에요. 이 코인 회사를 은행처럼 심사하겠다. 이런 심사표를 완성하는 작업인 겁니다. 주인의 전과를 보고 재물을 보고 인력과 전산을 봅니다. 그리고 그 대신에 은행 심사에 있었던 예외 장치도 똑같이 달아준다는 거죠. 이 조일 건 조이되 자격을 갖춘 큰 회사가 정식으로 들어올 수 있게는 만들어 놓겠다는 겁니다. 그럼 이번 대목에서 날짜 4개를 순서대로 불러보겠습니다. 7월 24일 대통령 직속위원회의 권고, 8월 10일 오늘 금융위의 국회 서면 답변, 그리고 8월 20일 강화된 시행령이 시행될 거고요. 그리고 12월 31일 네이버랑 두나무 거래 마감 시한까지 이 시행을 코앞에 둔 시점에서 그것도 국회에 제출돼가지고 회의록과 함께 기록으로 남는 문서로서 예외 방침을 밝힌 겁니다. 단순하게 말로 하는 발언들은 나중에 바뀔 수 있겠죠. 하지만 국회에 대한 서면 답변은 기록으로 남습니다. 정부가 방향을 정했다는 신호로는 무게가 다르다는 건데, 그리고 이 답변서에서는 눈에 띄는 대목이 한 가지 더 있어요. 이 금융위가 업비트의 스테이블코인 거래 수수료 면제 정책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들을 지켜보겠다고 했고, 블록체인과 원화 스테이블코인 관련된 망에 대한 분리 규제 개선 같은 숙제도 함께 언급을 했습니다. 거래소랑 스테이블코인이 오가는 흐름들이 당국의 공식적인 관찰 목록에 올라있다는 뜻이겠죠. 그렇다면 이게 왜 XRP 이야기가 될까요? 먼저 업비트 원화 시장에서 XRP가 오랜 시간 동안 거래대금 최상위권이라는 건 이번 채널에서 많이 다뤘으니까요. 오늘은 한 줄로만 하겠습니다. 그 시장의 주인 자리가 수천만 명이 사용하는 검색, 쇼핑, 결제 회사로서 바뀌는 절차가 오늘 제도적으로 다시 살아났습니다. 게다가 거래소 어플을 일부러 찾아가지고 깔아야 만나던 코인들이 이 생활 어플 회사의 계열 서비스가 되는 구조예요. 그 접점이 점점 더 넓어질 가능성들, 저는 이게 첫 번째 함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지난달 말 리플의 달러 스테이블 코인 RLUSD가 원화 시장에 상장돼가지고 지금 큰 거래소 4곳에서 거래되고 있죠. 이건 지난 편에서 다룬 그대로고, 근데 오늘 답변서에서 당국이 지켜보겠다고 콕 집은 항목, 하필 거래소의 스테이블코인 정책입니다. 리플 입장에서 봤을 때는요, 자기 상품이 거래되는 시장의 규칙과 그 시장의 주인이 동시에 정비되고 있는 셈이겠죠. 그리고 세 번째, 조금 더 크게 보시면은 대주주 심사 틀 자체가 은행 수준으로 완성된다는 건 앞으로 대기업과 금융회사가 구경꾼이 아니라 주주로서, 그러니까 판의 주인으로 들어올 때 쓰는 출입 절차가 마련된다는 뜻입니다. 이 규칙이 분명해진 곳으로 큰 돈이 움직인다는 순서는 올해 내내 바다 건너에서 확인이 됐었고요. 그 한국판 전제 조건 하나가 오늘 채워졌다라고 저는 읽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외 조항이 시행령 확장 문구나 곧바로 뒤따르는 규정에 반영이 되고, 네이버의 대주주 결격 부담이 정리되고, 남은 관문은 공정거래위원회 심사, 그러니까 큰 회사끼리 합칠 때 독점 문제가 없는지 따지는 절차가 연내에 결론나면요, 올해 마지막 날로 잡아둔 시한 안에 거래 종결을 시도한다. 그 근거는 세 가지입니다. 먼저 대통령 직속위원회의 공식 권고가 먼저 있었고, 금융위가 그걸 국회 문서로 받아들였어요. 이 대한민국 정부 안에서 방향성이 갈리는 사안이 아니란 뜻이겠죠. 두 번째로 새로 설계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미 다른 금융법에 있는 표준 문구를 참고하겠다고 했으니까요. 만들기 쉬운 규정이겠죠. 게다가 마지막으로 당사자들이 마감일을 연말로 다시 잡으면서까지 거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고자 하는 의지가 식었다면 진작 정리했을 거래라는 거죠. 결국에 이 금융위의 서면 답변 하나가 국내 최대 거래소의 주인이 바뀌는 작업을 다시 굴러가게 만들었다. 처음 들었을 때는 이 문장의 무게감이 조금씩 달라졌길 바랍니다. 이 정리는 세 문장이면 충분하겠죠. 다가오는 20일 이 시행되는 새로운 규칙들은 코인 회사를 은행처럼 심사하는 심사표의 완성이고요. 그리고 오늘 금융위는 그 심사표에 은행식 예외 장치를 달겠다. 국회에 문서로 약속했습니다. 이 예외의 첫 번째 수혜 후보는 업비트의 새 주인이 되는 네이버고, 마감 시한은 올해 마지막 날입니다. 리플 홀더 입장에서 봤을 때 이 뉴스는 가격이 아니라 내가 서 있는 시장의 주인과 규칙이 통째로 제도권 틀 위에 올라가는 과정으로 읽는 게 정확하겠죠. 우리 구독자분들께서는 어느 쪽이신가요? 이 생활 어플 회사가 거래소의 주인이 되는 거, 코인 대중화가 빨라지는 신호라고 보시는지, 아니면 힘이 한 곳으로 몰리는 시작이라고 보시는지 댓글로 여러 가지 생각 남겨주시고, 예외 조항의 최종 문구가 공개되는 날 제가 그 조문을 그대로 들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시장 자체가 정말 안 좋고 또 답답하다 이렇게 느끼는 분들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실제로 리플이 너무 답답하다 보니까 리플 XRP가 언제 상승할지, 반등 언제 줄지, 또 상승 시작하면 얼마까지 상승할지, 여기에 대해서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운영하고 안내드리는 정보방에서 어떤 역할을 해드리는지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말씀드려 볼까 해요. 먼저 항상 말씀드리지만 업비트 그리고 빗썸, 현물 매매만으로 안전하게 운영을 하시면서 그렇게 운영하셔도 충분히 좋은 시장입니다. 이 첫 번째로 가장 관심 있어 하실 게 바로 리플 전용방인데요. 기본적으로 리플 전용방에서는 이 리플 코인에 대한 단기 고점과 저점, 중요한 내용들, 리플에 대한 핵심 내용, 그리고 각각 상황에 맞는 대응 전략들에 대해서 안내를 도움드리고 있습니다. 예전과 다르게 요즘 시장 같은 경우는 무조건 보유만 한다? 그런다고 해서 정답이 나오는 시장이 아니죠.
말 그대로 더 상승할 것 같을 때 현실적인 대응을 만들어 나가시는 게 중요한 시장이고, 적당히 팔아서 내 것으로 만들고 또 다시 하락했을 때 재매수할 수 있는 효율적인 대응을 해야 되는 시장입니다. 그리고 단기 고점에 대한 목표 타점뿐만이 아니라요, 이 시장이 안 좋다는 건 그만큼 리플의 가격도 내려왔고, 또 반대로 평균 단가를 낮출 수도, 혹은 단기 저점에 분할 매수할 수도 있는 이런 기회의 장세랑 같다는 뜻이기 때문에 리플 XRP에 대해서 핵심 단기 저점에 대한 중요 내용도 같이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요즘 시장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단기 종합방입니다. 시장이 안 좋은 것도 맞겠지만요, 정말 신기하게도 알트코인들 움직임들, 여기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섹터 그리고 테마에 맞게 힘이 살아있는 이 매수세가 강력한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의 핵심이라고 한다면 무리한 목표 타점을 잡는 게 아니라요, 팔고 나서 더 오르더라도 내가 처음에 계획한 목표 타점에서 이 수익 실현까지 마침표를 찍을 줄 아셔야 된다는 게 핵심입니다. 제가 안내드리는 단기 종합방에서도 매수와 동시에 목표가를 걸어 놓고요, 이에 따른 몰빵이 아니라 비중 조절 매수 타점에 대해서 안내드리고 있는 이유, 이 단기 타점은 단기 타점답게 접근해야 되는데 막상 상승했을 때 어떻습니까? 이게 더 오를까봐 못 파시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결국에 이렇게 수익을 보고 파셔야지 내 돈이 된다라는 거고, 이렇게 수익이 나오면은 이 수익으로 어떻게 돼요? 아까 말씀드린 리플에 대한 단기 저점, 추가 매수까지도 진행할 수 있는 기본적인 자금이 회전할 수 있는 포트폴리오를 완성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세 번째는 종합 브리핑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요. 이 시장의 전체적인 흐름들, 그리고 메이저 코인들에 대한 이 중요 타점들, 여기에 대한 안내까지도 같이 설명을 도움드리고 있습니다. 이 결국에 시장의 방향성이라는 것들은요, 비트코인의 움직임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일부 낮은 비중으로 꾸준하게 비트코인에 대한 분할 매수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면서 핵심 시장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께서 관심이 있어 하시는 클래리티 법안의 진행 상황, 지금이 어떤 상황이고 가장 최신 속보는 무엇인지, 지금 갑자기 반등이 나오는 이유는 무엇인지, 최근에 트럼프랑 관련한 공격 취소 소식으로 인해 가지고 반등이 나왔고, 그에 따른 대응 전략과 방향들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같이 안내드리고 있는 방입니다. 이렇게 종합적인 리플 전용방, 그리고 단기 종합방, 그리고 전체적인 시장 시황 브리핑방까지도 세 가지 방에 대해서 같이 입장을 안내드리고 있고요. 정말 시끄럽게 떠들고 정신없게 안내드리는 이런 방이 아니라 제가 딱 핵심 내용만 설명드리고 안내 도움드리고 올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냥 편하게 보시면서 현물 매매로서만 필요로 하신 분들께서 문의 주시면은 안내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안내해드리고 있는 코인 신사 채널 멤버십 전용방에 대해서 짧게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중요한 이슈, 그리고 브리핑이나 시장의 흐름에 대한 전문적인 분석 내용 설명과 함께 차트상의 기술적 분석, 온체인 지표와 투자 심리에 대한 내용들을 같이 안내 도움 드리고 있고, 가장 중요한 투자 심리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포트폴리오의 구성에 대한 노하우, 투자 심리 컨트롤에 대한 내용도 같이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코인 신사 스터디 멤버십 가입하신 분들께서는 아래 번호 혹은 신청 링크 통해서 남겨주시면 제가 연락드리고 있고, 안내 설명과 함께 신사 채널 리플 전용 멤버십 방에도 입장 안내 설명드리고 있습니다.